안녕하세요. 대원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슈, 그리고 현재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좋은 기사로서 작용될 수 있는 게 이런 트럼프의 친환경 정책 폐기랑 윤 대통령의 탈원전 하면은 반도체 사업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결국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고 있는 산업주의 결국 원전이란 거는 국가나 글로벌 정책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산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5월달 한미 정상회담이죠. 이런 탄소제로 시대를 위해서 에너지의 원천이자 이런 청정 에너지를 위해서 이제 원자로나 이런 SMR을 개발을 하고 이런 SMR을 전 세계에 배치하기로 결정했기로 이제 발표도 했었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한미 양국 간의 이제 원전 기술 이전이나 수축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도 체결을 했었고요. 또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도 이런 바이든 행정부도 마찬가지로 이런 미국의 원자력 에너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싶어 하고, 또 미국 공모의 이제 퍼스트 정책, 즉 이제 소형 모듈 원자 기술을 위한 기초 인프라를 정책에 따라서 뭐 정부 산업체 연구소 등 이런 SMR 도입을 위한 협력도 추진했습니다. 물론 이제 뉴스케일의 이제 SMR이 조금 안 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조금 나중에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일단 중요한 거는 계속 이런 원전에 대한 관심이 계속 지속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됐을 때는 이런 친환경 정책을 폐기한다라고 했을 때 바이든과 굉장히 상반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런 트럼프와 바이든에서도 통하고 있는 게 하나가 이제 원전이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트럼프가 이제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에너지 정책의 이제 대전환이 일어날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예고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런 친환경 환경에 벗어나서 풍력, 태양광 대신 이제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이제 원자력, 그리고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에 대한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방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이제 원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자력 산업과 이런 SMR이 이런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인 거겠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기사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결국에 이제 여기서 뜻한 게 뭐냐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원전은 필수다. 원전은 필수고 이런 탈원전을 하게 되면은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첨단 산업도 포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공장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서는 이제 고품질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돼야 되고, 그리고 그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원전이 확대가 돼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의 의지는 원전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겠다. 그래서 전력 공급 능력을 확충시키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기사인 거죠.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이제 반도체라는 게 지금 현재 AI로 인해서 다시 반도체에 대한 업황에 대한 호황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맞는 데이터 센터도 같이 호황이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게 전력이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친환경으로 했을 때 볼 수 있는 게 전기차도 하나 있잖아요. 근데 이 전기차는 말 그대로 석유가 아니라 전기를 대신해서 쓴다. 그러면 이렇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가 있죠.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스도 있겠죠. 근데 현재 이런 가스는 태우는 거니까 빼고,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했을 때 국내에서 이런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할 수 있는 지리적인 환경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런 국내에서는 태양광과 풍력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고 그에 맞는 전력이 수급이 됐을 때 과연 이런 태양광과 풍력이 얼마나 원전을 대체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그만큼의 효율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많은 전기를 확충을 하려면은 원전이 이게 필수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원전을 다루는 회사 같은 경우는 국가 정책에 따라서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조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면 원전 산업에 대해서는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굉장히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생길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트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이제 주봉에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결국에 이제 이런 매물대들이 있었다라고 했었죠. 이제 고점 판단하면은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일단은 이제 지켜야 될 부분들이 이제 저점으로 보면은 12,500원인데 조금 짧게 보면은 이제 13,000, 14,000원 이런 부분도 있겠죠. 한 14,500원 정도겠네요. 그리고 현재 다시 이 부분을 안착을 시켜줄지 말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은 돌파를 조금 했었지만 이런 부분들에서는 지지를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14,500원 부분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지만 일단 주봉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조금 둔하죠. 그래서 일봉을 살펴보게 되면은 일봉에서는 여전히 이제 20, 이평선들이 모여 있으면서 이제 혼조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정 방향성을 나타내기보다는 어떤 박스권에 대한 시나리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거를 지켜주려면 제가 이제 전전 시간부터 계속 말했던 이런 부분들이 60평선 부분과 지지부분 이런 15,000원, 14,500원 부분들 이런 것부터 잘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어제 조금 잘 지켜줬고 지금 조금 어제에 비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잘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줄 수 있을까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시나리오를 먼저 생각해 보자면 추세선인 60평선이 돌아가지 않고 20평선, 모든 이평선들이 모였으니까 어떤 횡보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부산 에너빌리티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원전 부분에서 추가 정책이 이제 친원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서도 원전에 대한 이제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얘기들이 지속이 되게 된다면 부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한번 조금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어떤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제 아니 어쨌든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때 지속적으로 이제 원전에 관한 이슈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또 주가의 변동성에 대해서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체크할 예정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의원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